미국 고용은 진짜 왜 그렇게 좋은 이게 거예요? 인플레 착시. 실물로 조정을 하면 분명히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건데 그 인플레가 지금 미국이 떨어져서 8.5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높은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임금도 막 올려주잖아요. 근데 인플레만큼 준 거에 불과한데 명목임금 올라가니까 네. 기분이 좋아서 일도 열심히 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만 있으면 매출은 느니까. 그러니까 실제 실물은 나빠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착시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속 가능한 건 아니겠네요. 아니죠. 그래서 미 연준도 이제 슬슬 출구를 생각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연말에 한 4% 간다 그러던 게 3.5 정도로 전부 다 기대가 낮춰지고 한 게, 인플레가 끼면 연준 입장에서도 야 이거 곧 착시가, 사람들이 인플레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걸 알고 화폐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기에는 경기가 뭐 고용도 뚝뚝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경계를 조금씩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신호는 안 나왔으니까 연준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구간이라 9월에도 아마 0.5 정도는 하지 않겠나. 또는 어쩌면 자이언트 스텝을 한 방에 해버리고 쉬려고 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불황을 큰 성공으로 바꾼 대표님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좀 희망을 좀 주시는 의미에서. 예, 뭐 2015년에 이제 제가 모 연금에, 그냥 국민연금 다니다가 다 아는데요, 뭐.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연금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달러를 계속 샀어요. 외화예금을 가입한 거죠. 제가 이제 KB 출신이니까 PB 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가서 이제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아주 낮게 좀 잘 이렇게, 그러니까 큰 돈을 한 번에 환전하면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한 1,300원 가더라고요. 그 연말에 있었던 일이죠. 국제유가 20불 갈 때. 퇴직도 하고 해서 퇴직금까지 보태가지고 그걸 달러를 차익 실현하고 그때 한 30만 불 있었나?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금융자산을 거기다가 베팅하고 있었던 거죠. 달러예요? 전부 다 달러로 하다가 환율이 이제 급등하니까 찬스다 싶어서 그걸 달러를 원화로 다 바꾸니까 한 4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환차익에서만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고, 이제 그 돈을 들고서 미분양, 정확하게 말하면 미분양이 나게 되니까 재개발 아파트의 그 딱지, 지분을 갖고 계시는 조합원 물량들이 이제 분양가가 6억이면 조합원들은 그보다 좀 싸게 받잖아요. 그죠. 조합원이 따로 있으니까. 뭐 그거와 사이에 있는 가격으로 그 큰 매물이 나온 거가 있었어요. 모 뉴타운에 있는 그 입주가 얼마 몇 달 남지 않은 아파트를 그때 샀죠. 그리고 2016년 말 입주했으니까 중도금 대출금이 다 무이자였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샀으니까 집이 이제 두 채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1주택자로 살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환율이 급등할 때가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이 둘 다 빠져요. 둘 다 나빠져요? 예, 또 코인도 빠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자신이 가장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게 안전마진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 부동산이 안전마진이 있다고 봤던 게 신축인데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인데 한 6억 정도에 그걸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분양가가 싼 거잖아요. 한 2천만 원대인 거죠. 그렇죠. 그 신축을, 대단지 신축을. 그런 정도인데 주변의 구축들 가격들하고 비교해봐도 이 아파트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면 신축의 프리미엄이 있는데, 또 다른 아파트는 날이 가면 낡아가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하면서 주변 단지나 주변 그 환경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입주한 후 한 5년 정도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환율에서 이거 기업들이 이 환율이 유지되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환율 100원 오르면 뭐 수익이 몇 조 난다면서요. 그죠. 지금이야 당장 외국인이 팔고 뭐 반도체 제품 가격이 인하당하고 TSMC한테 뭐 혼났다 예를 들어서 분명 안 좋은 뉴스일 수 있죠. 그러더라도 이 환율이 앞으로 1, 2년 유지되는데 버티면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발상들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달러 자산에 없는 분들은 좀 제발 좀 달러를 가져가라는 게 이것 때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차익이 많이 나서 작년 이맘때 1,100원 밑에서 달러를 많이 샀으니까 벌써 한 2, 300원 이익을 났잖아요. 그러면 좀 차익 실현해서 한국 주식이 오늘도 빠졌잖아요. 이렇게 뭐 많이 빠질 때 아까 이야기한 수출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살뿐만 하지 않냐. 그리고 미국 달러를 들고서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건 미국 국채.
국채. 왜 그러냐면 이 금리가 몇 년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돈이 달러로 가고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물가 결국 떨어질 텐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미국 금리도 좀 떨어진다면 이건 좀 금리 떨어질 때 이 매매 차익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20-30% 쉽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 리스크 없는 수익이잖아요. 거의.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투자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할 때가 투자의 찬스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때 그 미국 달러를 긁어 모으실 때 네. 홍 대표님이 다른 자산을 몰라서 투자를 안 하신 건 아닐 거고 달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확신이 있었죠. 그때 2014-15년에 1달러에 대해서 1,000원이 깨졌었어요. 그 이제 중국발 내수 붐에 대한 우리 꿈들, 그러니까 드림 주식들 참 FDR라고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관련 화장품 사업한다 그러면 상한가치. 그런 시기가 올 때 앞만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달러를 계속 사모았죠. 뭐 돈이 생기는 대로 뭐 그때 이제 KB 국민은행 다니다 나올 때 퇴직금 받은 것도 전부 다 달러 사. 또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축한 돈, 인센티브 받은 돈들을 계속 달러 사면서 하다 보니까 평단가가 뭐 한 1,100원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한 200원 이익을 보면서 팔면서 또 저평가된 자산들이 그때 시장에 부동산이 제일 저평가된 것 같아서 부동산을 산 거고요. 지금은 아직 부동산은 저평가 레벨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은 주식이 또 매력이 있어서 주식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될 거를 아까 우리 찍어주셨는데 미국 국채 일단 하나 있었고요. 한 2개 정도만 더 딱. 아까 미국 저 가치주들. 가치주도 그죠. 예, 코스트코, 스타벅스, 뭐 그런 종류의 벅차 기업들. 셔웨이. 그러니까 꼭 그걸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게 브랜드 가치도 좋고 이 회사 사면 정말 배당도 잘 주고 정말 좋은데 비싸서 못 샀던 기업들 리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업들 중에 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국내 수출주. 수출주. 환율이 이렇게 좋으면 수출주가 그때는 안 좋아요. 왜? 외국인이 팔고 나가서 환율이 오른 거라서. 분명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당장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2년 보자, 1, 2년 보자. 이 환율이 유지되는데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이라도 좀 주지 않겠냐. 배당 받으면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꽤 많다. 뭐 현대차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나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아까 은행, 뭐 신한은행, KB, 우리은행 다 배당 수익률 지금 5에서 한 7% 그렇죠. 사이로 보이는데 이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면서 이익도 잘 나는데 주가가 뭐 폭락해봐야 이거 좀 주가 폭락해봐야 배당 받는다 생각하면서 저가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이 불황이 강한 이유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서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코스피 PBR 밴드가 또 매력적인 구간이죠 지금.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2270일 때 이제 0.9였는데 지금 0.9. 0.9. 한 10% 올랐지. 그래도 그래서 뭐 1언더면 매력이 있는데 2200 갔을 때는 정말 뭐 제 인생에 가장 주식을 많이 샀던 달이 6월이죠. 6월, 7월에 제가 2020년 3월보다 더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만큼 싸니까. 2023년은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요? 때가 제일 네. 열심히 샀는데 이번에도 그보다 더 많이 샀죠. 자, 오늘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보태주십시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요. 이게 평탄하지 않아요. 이게 출렁출렁한 비포장 도로이고 심지어 어떨 때는 도로가 유실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도로 유실됐다고 해서 저 멀리 멋진 광경이 보이는, 멋진 뷰가 보이는, 안락한 미래가 보이는 드림랜드가 있는데 포기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주식 샀다고 손실 많이 봤다고 해서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그러고 다 팔아버리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주식은 좀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물타기를 해도 되는 주식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지금 열심히 원화 채굴 중이잖아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알바하고 사업합니다. 그래서 생긴 돈을 지금 당신이 보유한 주식에 물타기 할 것인가. 근데 물타기가 싫다면 빨리 팔아서 물타기 하고 싶은 것 같은 주식을 사야죠. 그래서 샀던 가격은 빨리 잊어버리고 정말 이 회사가 좋다면 물타기 하시는 거고 이 회사가 정말 내가 그때 잘못 봤다고 생각되면 빨리 팔아서 더 모멘텀이 있고 더 포텐셜이 있는 회사를 사는 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개선시키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즘 투자자문 같은 곳을 잘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홍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예, 9월에 오프라인 영업이 10월에는 아마 온라인 앱을 통한 영업도 가능해질 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걸 하시는 곳입니까? 프리즘 투자. 쉽게 얘기해서 연기금 따라하기라는 연기금 컨셉이라고 따라하기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뭐 CPPIB, 캐나다 국민연금 같은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지난 5년간 거뒀던 성과를 보시면 여러분 입이 쩍 벌어지실 겁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예, 평균 10% 이상의 오. 성과가 나죠. 우리도 그랬고요. 한국 국민연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뛰어난 성과들을 기록하고 있는 연금에 우리가 추가 불입을 하고 싶은데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연금 스타일에 따라 투자를 대신 해주는, 굳이 ELS 안 사도 된다, 중위험 중수익을 꿈꾸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문사가 되고자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떤 로직으로 그렇게 연간 10%를 이게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모방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와 또 리밸런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율을 재조정해주는, 자동으로 재조정해주는 그런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